그다음에 또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가텍사스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량이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4680 배터리를 생산해서 그대로 사이버 트럭에 장착을 사이버 트럭 생산까지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주당 사이버 트럭을 한 주에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 4680 배터리 생산도 충분히 생산이 늘리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로보택시의 기능은 저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출근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자동차는 주차장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그 퇴근할 때 그 차를 타고 퇴근하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 운행을 하고 100시간 이상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율주행하면, 사람이 자율주행 어플을 설치한 사람이 차가 필요해서 근처에 있는 로보택시를 부르면, 내 차가 로보택시에 등록이 돼 있다면 그 호출에 따라서 자동차가 주차장에 혼자 고객을 찾아가겠죠. 거기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퇴근할 때쯤 되면 제자리에 가서 주차장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꿈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장 뭐 8월 달에 대해서는 이제 얘가 뭐 번역을 이제 함대 뭐 이렇게 모선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어떤 큰 플랫폼으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긴 할 건데, 예. 결국 궁극적으로 갈 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에 놀고 있을 때 돈 벌어 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저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뭐 공짜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할부로 자동차를 샀는데 그 할부금을 지가 낮에 돌아다니면서 벌어오는 거지. 네. 뭐 생각만 해도 재미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가장 획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르면 내년 중순에 2만 5천 달러짜리 모델 2를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모델 2 생산하는데 새로 생산 라인을 만들거나 또는 뭐 그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의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해서 여기서 모델 2를 생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충분히 생산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획기적인 건 이제 모델 2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테슬라 차량 중에 제일 싼 게 38,500달러에 팔린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2만 5천 달러짜리 차가 나온다는 거는, 세상에는 4만 달러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 숫자보다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짜리 사이에 있는 차량을 타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예. 물론 이제 2만 달러 미만의 차량을 타는 사람 숫자도 훨씬 많겠지만, 그러면 판매량이 몇 배 급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올해 이제 18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300만 대 판매한다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를. 그래서 모델 2는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1월 달에 1월 달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1분기부터 상반기까지는 차량 판매량은 제한될 거고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어차피 테슬라 주가는 내려가는데, 하반기부터 모델 2가 가시화된다면 그때부터 테슬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를 제가 3월 초에 여기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모델 2의 가시화가 뭐냐? 지금 가시화된 거죠. 내년 중순이면 나온다는데 실제로 가시화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 차량 주식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물론 뭐 주식 매수를 한 번에 왕창 몰빵하는 게,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두세 번 나눠서 사는 게 좋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그걸 가시화된 게 모델 2 출시가 가시화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을 도와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빠르면 내년 말이면 상업용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이, 2만 달러대쯤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일시불을 내든 뭐월 구독료를 내든 뭐 그렇게 될 건데, 만약에 그 옵티머스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로봇은 지금 기존에 수많은 로봇 업체들이 있는데 그 로봇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로봇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테슬라 로봇은.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막 덤블링 하는 로봇 있고, 막, 아마존이나 쿠팡 물류센터에 막 적치하고 막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로봇은 하고, 테슬라가 생각하는 그 옵티머스 로봇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봇은 스스로 인지 기능이 있는 거야. 화분에 가서 물이 작다고 판단되면, 물조리를 들고 와서 물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실제 사람이 지시를 하면 알아듣고 행동을 해주는, 지난번에 이제 오픈 AI에서 그 사람하고 그 오픈 AI에서 만든 로봇이 야 먹을 것 좀 줘 그러니까 그 로봇이 눈앞에 있는 사과를 집어주는 것처럼 그런 판단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옵티머스 로봇을 만든다고 해서 내년 연말이면 상용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몇 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시간을 어겼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뭐, 사이버 트럭도 한참 늦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FSD도 지금 한참, 원래 2019년에 완성된다고 하는 게 지금 FSD가 지금에 완성된 거거든요. 2024년에. 그 다음에 세미 트럭도 2017년에 보여주면서 2019년, 20년이면 나온다 그랬는데 뭐 작년에 나오고 뭐 그랬던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빠르면 뭐 내년 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뒤로 1, 2년 후에나 뭐 2026년, 2027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은 해서 의지는 보여지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은 해서 의지는 보여주는데 이 물건을 출시를 할 때는 좀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한 말을 지키려고 부실한 걸 보여주지 않고 나왔을 때는 거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델 2도 성공을 했던 거고 모델 Y도 성공했던 거고 사이버 트럭도 사실 자잘한 문제점은 있지만 큰 불만은 없잖아요. 지금 사이버 트럭.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의지는 내년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앞으로 2, 3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얘가 만약에 나온다면 테슬라 매출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그 테슬라가 그 정말 막 기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 손절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꿈들이 좀 다 이렇게 덧붙여지면은 진짜 시가총액이 진짜 그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막 애플도 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 그 수익권을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지금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자동차 회사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AI 로봇 공학 회사라는 거야. 자꾸 자동차 회사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들은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팩,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 로봇 공학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있냐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산업 자체는 지금 저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1900년 초반에 그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이런 산업들이 1900 초반에 완전 걸음마 상태였잖아요.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처럼. 근데 그때도 자동차 굴러다녔고 기차가 굴러다녔지만 그때가 초기 상태인 것처럼 지금 로봇 관련 사업이든 자율주행 사업이든 뭐 전기차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 하나만 보면 얘는 거의 완성 단계로 온 것 같은데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꾸 벤츠 전기차도 있고 아우디 전기차도 있고 폭스바겐 전기차도 있는데 그 테슬라가 뭐 특별히 난 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자율주행만큼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집적된 주행 정보, 주행 정보를 아까 그 엔드 투 엔드 신경망으로 학습한 자율주행 시스템. 이거는 그 어떤 자동차도 전기차로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전기차만 생각하니까 자꾸 테슬라보다 나은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의 그 끝끝점 전기차의 종착역은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근데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테슬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해서 자 보세요. 지금 자율주행은 월 구독료를
$99 받는다고 했잖아요. $99 받는데 얘를 테슬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서로 업무 다른 외부 차량에서도 외부 차량 메이저 업체하고도 그 FSD 자율주행을 판매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전기차가 아닌 모든 전기차에 이 FSD를 달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60% 정도가 전기차로 된다고 치면 2030년쯤에 또는 2035년에 60%라면 이제 그 69, 54에서 한 5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돌아다니는 건데 5천만 대를 전부 막 $99씩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음. 이런 차원에서 뭐 시간이 지나면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테슬라 주가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애플은 뭐 당연히 뛰어넘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애플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게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 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애플은 현상 유지는 될지언정 새로 내놓는 물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2014년부터 시작된 애플카도 10년 동안 152조 원인가 들여서 10년 동안 하던 걸 포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걸 뭐 AI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다른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작년 초부터 막 계속 밀어붙이는 걸 이제 한다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당연히 이대로 서서히 몰락할 확률이 높고요.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는 당연히 시가총액 엔비디아하고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1, 2를 다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에 작년부터 7배 이상 상승하고 최근 조정받다가 다시 급반등 중에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달 4월 19일에 10% 폭락을 했어요. 그 당시 엔비디아 시총이 굉장히 2위였는데 10% 폭락하면서 3위로 내려갔는데 하루 만에 2천억 달러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시총 절반이 날아간 셈이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긴 한데 글로벌로 가니까 엔비디아 하루 하락폭의 절반 날아간 격이 된 건데 어찌됐든 어,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를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를 늦춰지거나 인상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또 엔비디아하고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TSMC 가이던스가 하향됐던 거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도 굉장히 다운되면서 한 23% 급락했던 거 뭐 이런 것들하고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지면서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까 트리거, 핑계, 이유고 작은 이슈고 진짜 이유는 엔비디아가 10% 급락한 이유는 그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2022년 10월 14일에 108달러에서 올해 3월 8일까지 974달러까지 1년 5개월 만에 무려 8배 급등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대부분 수익난 상황이니 조그만 악재에도 이제 매도세가 나와서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한동안 이제 가격 조정, 주가가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나 시간이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칠 그런 물량 소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익난 사는 숫자는 줄어들고 새로 산 사는 숫자가 늘어나서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물 압박이 충분히 줄어들면 작은 이슈에도 주가는 다시 반등할 건데 이건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4월 17일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ASML이 1분기 신규 수주액이 완전히 급감한 걸로 나오면서 그 전분기 대비 61%나 급감을 했으니까
이 소식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내렸거든요. 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 판매가 부진했는데 이것은 이제 TSMC나 삼성이나 뭐 인텔 같은 주요 고객이 최첨단 장비 투자를 늘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사실 ASML 이거는 이 노광 장비 이거는 꾸준히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큰 사이즈로 툭툭툭 일어나는 거여서 1분기 줄어들었다고 완전히 급감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말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사이즈가 커서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작업을 처리하는 장비 제조사의 슈퍼마이크로가 23% 급락하면서 하락을 부추겼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한 40% 오르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과정 중에 엔비디아는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면 결국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경은 저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 챗 GPT 시대, 자율주행 시대 이런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이거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의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걸어 다녀서 다니려면 거기에 엔비디아 슈퍼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그 큰 슈퍼컴퓨터,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그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려면 몇백 조씩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시작 단계라는 거죠. 시작 단계. 그것도 역시 막 강하게 오른 상태가 아니고 숨고르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훨씬 걸음마 상태라면 굉장히 확장될 거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잠시 쉬어갈지언정 조금 지나면 훨씬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엔비디아 주식을 사요 말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만약에 없으시다면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3분의 30%만 사고 나머지 반등 타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여유롭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엔비디아도 한 연말 정도 보면 될까요? 그거는 뭐 좀 지켜보시죠. 뭐 이게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이런 큰 매크로한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고 엔비디아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시간이 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막 그 물가가 막 떨어지고 그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런다면 급격히 반등할 수도 있죠.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무착륙 얘기가 노랜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도 좀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